어, 10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아침인데요.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역시 남북 경협주는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맞죠? 하락시 매수. 하락시 매수하면은 꼭 나쁜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꼭 좋은 뉴스가 나와요. 미국이 한번 나쁜 뉴스를 만들면 북한이 좋은 뉴스를 만들고, 북한에서도 누가 나쁜 얘기를 하고 나면, 8시간을 넘어가지 못해. 24시간을 넘어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이 좋은 뉴스를 얘기하고, 이렇게, 때리고, 얼르고, 때리고, 이렇게 계속 채찍과 당근 전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백두산을 방문해서 남측 시설 저거 뭐 가건물 같은 것들 저거 다 드러내라. 금강산을 이제 다시 내가 중심이 돼서 재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아침에 김계관이 등장을 해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계관 얘기는 김정은 트럼프 친분 관계는 굳건하다. 신뢰의 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어떻게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 보고 싶다. 미 행정부가 적대적인데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조미 관계의 모든 장애물 극복한 동력이 마련되길 바란다. 속보로 쭉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뉴스를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어제 김정은 얘기 때문에 주가가 확 빠졌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남측과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김정은의 얘기는 금강산을 재개발하겠다라는 의지, 또 어찌 보면은 남측의 협조를 받아서 재개발하자, 혹은 왜 남측이 그렇게 금강산 개발 하나도 못하고 금강산 관광도 한번 재개를 못해주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하느냐, 뭔가 좀 행동하라 하는 체근되는 메시지 그런 개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바로 김가희 나와가지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빠른 대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강력히 바라고 있다. 조미관계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인천유의 공개방송, 아침 공개방송.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소폭 상승, 다우가 0.17%, 나스닥은 0.19% 상승 마감이 됐고요. 캐터필러와 보잉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예상보다 미달했어요. 하지만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캐터필러가 올해 경제 불확실하다 하면서 순익 전망을 하향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역시 이거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중요한 IT 기업이죠. 캐터필러는 아시다시피 중장비 회사로 글로벌 1위 중장비 회사입니다. 이 중장비라는 것은 하나 좀 비싸요.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도 들어가지만 큰 대규모의 광산 같은 거를 캘 때 이럴 때도 들어가고, 또 토목공사에도 아주 필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다 경제 불확실성, 경제와 많이 관련돼 있는데,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그러니까 미중 분쟁을 이유로 올해 순익 전망을 하향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IT의 쌀 비슷하게 그런 기업이죠. 근데 여기도 역시 반도체 쪽이니까, 기대보다 낮은 4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4분기에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는데, 시장은 그런 대로 비교적 선방하면서 마감됐다. 다우나 나스닥이나. 또 브렉시트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영국은 조기 총선 가능성이 부상되고 있다. 오히려 총선을 해서 현재의 보수당이 노동당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를 다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브렉시트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저렇게 오랫동안 다툴 바에야 총선을 다시 해서
그래서 국민투표를 다시 해보는 것도 낫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는 거죠. 리크창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통화 문제, 환율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고, 또 미국이 특히 이제 트럼프가 원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 늘리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중 무역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CMC 마켓의 마이클 휴손, 유동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포지션을 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포지션 정하기가 어렵다. 자,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김계관, 김정은과 트럼프의 친분 관계는 굳건하다, 신뢰심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뭐 속보로 나온 겁니다만은, 미국이 어떻게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 보고 싶다. 미국 행정부의 적대적인데 의지가 있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이다. 중미관계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한 동력이 마련되기 바란다. 어제 김정은이가 금강산에 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금강산을 다 뒤집어엎자라고 얘기한 거에 비해서는 또 180도 달라져서 북미 관계의 빠른 복원을 바란다, 이렇게 김계관 하면은 이제 북한 외교가의 아주 오래된 고문 같은 존재죠. 고문 같은 존재, 그런 존재인데 이 김계관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북한 얘기를 많이 좀 썼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제재 완화를 시위했다. 최선희하고 동행해서 금강산에 올라간 김정은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고, 이것은 지난해 9월 달에 그 남북 평양 공동선언에서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합의했는데, 그 합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강변하는 것이고, 또 미국을 향해서 제재를 풀라는 것, 그런 이제 시위다라는 거죠. 또 김정은이가 이제 대남 의존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북한 매체들,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이 전부 자력갱생이라는 것을 갖다가 하도록 글을 쓰고 있어요, 신문에. 자력부강, 노동신문,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길 따라 힘차게 나아가자. 지금 적대 세력들은 전대미문의 압박세사로 우리를 질식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자각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오늘의 총진군은 운명을 건 판가리 대결전이다.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을 더욱 깊이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자력갱생을 상당히 강조를 했단 말이죠. 자력갱생. 예. 소리 잘 나죠? 자, 소리 잘 나죠? 소리 잘 나시면 1번 눌러주세요. 남측 자산 철거 위협은 재산권 침해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이가 고성항 해금강 호텔, 문화회관 금강산 호텔, 고성향 횟집, 온천 빌리지, 구룡 빌리지, 이런 쪽에, 이건 이제 남측 자산인데, 이것이 이제 2010년도 4월 달에 동결된, 그죠? 이게 이제 민간 자산입니다. 이 민간 자산은 2010년도 4월 달에 박왕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산들은 동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자산은 이산가족 면회소, 소방대, 한국관광공사의 그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 이런 이제 5개 자산은 북한이 몰수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요 이제 정부 자산은 몰수를 하고 민간 자산은 동결이다. 동결이란 말이 참 애매하죠. 동결이 뭔가? 동결이란 표현은 법적으로는 없는 얘기예요. 동결. 이건 동결이라 그랬고 정부 자산은 몰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동결이란 말은 이제 법적으로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정은이가 남측과 합의하여 철거해라 하는 것은 동결됐던 민간 자산을 의식한 것이다. 이게 이제 민간 자산이기 때문에 바로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남측과 합의해서, 재산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합의해서 철거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법적인 것을 관여했던 이찬호 변호사예요, 말하면. 당시에 북한의 조선아시아 평화위원회와 조선아시아 평화위원회와 현대그룹 사이에서 계약이 맺어졌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없애게 되면 투자부장이라는 이제 북한의 기본법에 안 좋은 선례가 된다는 거죠. 투자부장을 했는데 그걸 다시 그냥 엎어버렸다는 것은 좀 그렇다. 이게 이제 개인 민간 자산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합의서에 따라서 양측이 협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으로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양측이 협의해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아마 남측과 협의를 하지 않겠냐.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를 하더라도 철거 후에 새로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협의를 해서 남측 민간과 협의를 해서 뭐 철거한 다음에 다시 지을 수 있겠죠. 철거 후 재건축하면 되겠죠. 재건축. 요렇게 뭐 다 가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강산을 멋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사력을 다해서 만들었던 원산지구, 그러니까 명사십리의 원산지구, 이런 데랑 격이 맞게 그렇게 종합적 국제관광문화지구로 탈바꿈하려고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에 대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남측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압박 시그널이다. 남측이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 최근 들어서. 올해 들어서 너무 소극적이다.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런 얘기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통미봉남 정책을 이제 북한이 펼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이 뭐 우리한테 요구를 안 하니까 우리도 좀, 굳이 우리가 나설 필요 있냐. 그래, 니네 미국하고 북한하고 잘해봐라 하면서 한 발 물러나 있었던 거죠. 남측과의 합의를 전제한 만큼 북미 실무협상 혹은 국제사회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 상의의 얘기입니다. 대한상의의 얘기가 김정은이 얘기가 남측하고 합의를 전제했다. 그러니까 합의를 전제했다는 얘기는 향후의 실무협상이라든가 거기에서 좀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대한상공회의소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계는 본연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남북 경제협력 가능성을 열어두고 차분히 대응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면 다시 들어볼게요. 일방적 철거보다는 합의적 처리를 명시했는데, 아마도 현대아산하고 곧 대화를 하지 않겠냐. 현대아산하고. 그러니까 금강산 개발을 전부 현대아산이 책임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현대아산. 금강산의 개발을 현대아산이 예전에 이제 엄청난 대가를 주고 몇천억이죠? 5천억인가? 현대아산이 금강산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데 요 현대아산이 현재 2010년 이후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제 어긋난 이후에 현대아산이 책임지고 있는 금강산 개발이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왜 이거 진행이 안 되냐? 우리가 직접 하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데 답답함이 있는 거고 현대아산은 현대아산대로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풀면은 바로 이제 현대아산이 돈을 들여서 확실하게 이제 금강산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럴 바에야 김정은은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 현대아산과 협의를 해서 이제 다시 재개발 시동을 걸어보자. 이런 의미로 하고 이제 일단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미국에는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거고, 또 그러니까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은표 관광, 김정은표 경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대그룹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력갱생, 자력으로 끌고 나가겠다. 내가 원산을 갖다 자력갱생, 원산을 이렇게 살려놓은 거 봤냐? 그러면서 우리 남한에 의존하지 말고 금강산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끌고 나가자. 지금 남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놔두면 이게 금강산을 개발을 못하게 된다. 금강산을 호텔도 있고 해야만이 사람들이 오는데 호텔도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금강산에 와? 이런 얘기죠.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표현은 강하지만 여러가지 여지를 남겼다. 남측을 신경쓰고 현대아산과 대화의 길을 열어놨다. 일단 현대아산하고 대화를 하자 이런 얘기다는 얘기죠. 조봉현 IBK 연구소장, 국제적 관광사업을 하려면 낙후된 시설을 새로 단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쵸. 이제 원사는 이제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남측만 보고 있을 것이냐. 남측이 호응을 못하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다는 얘기죠.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않는 남한에 대한 불만을, 미국에 대해서는 제재 해제를 요구를, 그리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자기 색깔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남쪽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라. 금강산 관광 재개해라. 그리고 재개하면서 니네들이 좀 주도적으로 재개발도 하자. 미국한테는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북한 내부적으로는 나 김정은을 믿고 김정은표 경제로 나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전략은 이번 주 후반 이제 오늘 내일이죠. 내일 아마 오늘 저녁에 미국과 유럽의 주요 PMI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중 스몰딜로 인해 가지고 이 PMI 지수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과 다음 주에는 호재가 되지 않겠나. PMI 지수가 어찌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심리적인 게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달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는 거죠. 심리적인 게 많이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미중 스몰딜이 PMI 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고 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은 아마 이것은 글로벌 증시의 호재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PMI가 가장 먼저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스톡홀름 결렬 이후에 처음으로 트럼프가 북한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했다. 그래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어제 김정은의 말이 있었는데 이후에 또 김계관이 오늘 트럼프와 김정은의 신뢰를 강조하고 이런 것은 북미 대화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코스피가 21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좀 빠르게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뉴스가 좀 있는가 좀 보고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뉴스 북한 관련 뉴스에서 아까는 이제 속보 자막만 나왔는데 종합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얘기 속보만 나오고 말았는지 속보 나오고 그 다음에 1보하고 2보가 안 보겠, 2보를 안 보겠습니다. 2보. 종합은 아니지만. 김계관이라는 인물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외교가, 북한 외교가의, 뭐랄까, 일단, 선생이라 그럴까? 그렇죠?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죠.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 미국이 어떻게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연말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싶다.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예요. 의지가 있으면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 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북미 순회들이 서로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또다시 언급하였다는 보도를 주의 깊게 읽어보았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가 굳건하며 서로에 대한 신뢰심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 친분이 좋다. 며칠 전 내가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를 만나 뵙고 조미관계 문제를 비롯하여 대외 사업에서 제기되는 현안들을 보고드렸을 때 국무위원장 동지께서는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각별하다는 데에 대해 말씀하셨다. 나는 이러한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조미 사이에 가로놓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두 나라 관계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식견과 의사와는 거리가 멀게 워싱턴 정가와 미 행정부의 대조선 정책 작성자들이 아직도 냉전식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사로잡혀 우리를 덮어놓고 적대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이제 미국 시간은 저녁이죠. 미국 저녁 시간.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그 프라임 타임을 누리면서 저렇게 항상 아침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프라임 타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워싱턴 시각은 현재가 오후 6시예요. 오후 6시. 그러니까 오후 6시 정도에 딱 얘기하면은 이제 가장 활발하게 뉴스가 나오는, 그러니까 미국의 퇴근 시간이죠. 미국의 퇴근 시간. 미국의 퇴근 시간이고 집에서 이제 뉴스를 보기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그때 딱 맞춰 가지고 김기관이 북미 대화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연말까지 하여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말까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일단 오늘 남북경협지의 중요한 호재가 될 것이다. 어제는 이제 김정은의 말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반전. 그래서 남북주는 하락시 매수가 맞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제 우리 현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어제 어떻게 마무리됐는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요 방에 오면 이제 어제 어떻게 됐는가가 나오는데 딴 데는 없어요. 제가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쫙 내보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제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린다고요. 물론 이제 기억이 나겠지만 어제 자세한 얘기를 이제 장시작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야 그걸 가지고 오늘 전략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자, 어제 코스피 8포인트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좀 올랐어요. 어제 외국인들은 1100억을 샀고 코스닥을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 1134억을 샀어요. 기관은 팔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기관이 샀죠. 코스피는 어제 등락률 25%, 하락이 670개. 코스닥은 등락률 41%, 하락이 877개. 하락이 압도적이죠. 4대1 정도로, 코스피는 4대1 정도로 하락이 강했고, 코스닥은 2대1 넘게 하락이 좀 많았던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약세를 보였고, 개별 종목도 약세를 보였는데, 바이오 핵심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나왔던. 그래서 어제는, HLB를 비롯해서, HLB, 신라젠, 그리고, 헬릭스미스, 이런 이제 핵심주만 상승을 보였던 그런 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대형주 어제 전반적으로 크게 내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실적 시즌이니까 또 이제 대형주들이 세게 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죠? 건설주도 좀 빠지고, 조선주도 약보합 정도, 해운주 그렇고, 카카오만 어제 이제 14만원대 드디어 이제 올라오는 모습 보였죠. 카카오. 드디어, 매우 힘들어하던 14만원대를 이제 올라오면서, 드디어 카카오가, 급등의 신호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고. 근데 바이오에서는 어제, HLB는 이제 거래가 정지됐고, HLB 생명과학이 상한가, HLB 파워가 상한가, 또 신라젠이 상한가, 헬릭스미스가 12%, 그 다음에 이제 신약주 메지온, 이게 11월 달에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핵심주죠. 요거가 이제 낙폭과대 하면서 급반등했던 핵심주였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셀트리온은 사실 20만원대 넘어갔다가 밀리면서 마감됐죠. 삼성바이오는 또 이제 바이오젠 관련된 치매치료제 개발인데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회사가 바이오젠이니까 그 영향으로 삼성바이오도 조금 영향을 받는다 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어요. 8%나 급등했고 한미약품 6%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항체가 다시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하죠. 역시 바이오가 간다면 이중항체가 미래산업 아니냐. 미래의 섹터는 이중항체다 해서 ABA 바이오가 7%, 앱클론 5%, 유틸렉스 5% 이렇게 올랐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블록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HLB,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HLB의 그 FDA 사전 미팅이 있어요. 사전 미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비정상적이죠. HLB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같은 이제 급락 신약주가 대반등을 했는데, 요건 사실 이제 개인들이 참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개중에는 이제 낙폭과두를 해가지고 잠시 들어가서 먹고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별로 주가는 정말 뭐 몇백 올랐지만,
거기 들어가서 수익 낸 것은 별로 수익 낸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이제 큰 악재가 있어서 큰 악재로 인한 낙폭이 있었고 그에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들어가가지고 뭐 5% 먹고 10% 먹고 나오고 이게 이제 우리 개인들의 HLB나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를 매매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일 밤입니까? 그래서 24일 24일이면 오늘 밤인데 오늘 밤? 내일 오늘이 24일이잖아요. 그죠? 오늘 밤이죠? HLB 오늘 밤.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요런 종목들은 보기는 좋은데 상당히 보기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하지만 개인들이 들어와서 먹기에는 별로 먹은 사람이 많지는 않다. 먹어도 먹긴 먹는데 조금밖에 못 먹었다. 이런 게 이제 요런 종목들이에요. 아주 겁나는 종목. 너무 겁이 나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편안히 들고 있었는데 그게 예상했던 수준으로 올라가가지고 주가 급등하는 경우에 그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건데 저런 식으로 그냥 너무 위험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물론 이제 매매하시는 분은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내 거 아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네. 오히려 뭐 셀트리온 같은 데서 수익 내는 게 나아요. ABL바이오 같이 이제 바닥에 있는 이중항체 바닥에 있는 가지고 차분하게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것 같지 내 거 아닌 종목으로 하는 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IT 종목들은 어제 뭐 큰 흐름 없었고요. 큰 흐름 없었고 그냥 보합 정도. 비메모리도 뭐 크게 뭐 그렇고 오히려 뭐 조선기자재가 차분하게 그냥 크게 손실 안 주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좋았고 이 돼지열병도 사실은 돈이 안 돼. 이거 뭐 우리 이거 안 되더라고 이거. 그리고 또 한 2주째 벌써 이제 추가 확진이 안 나오니까 멀어지고 있는 거고. 어제 남북주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하여튼 내려왔을 때가 남북주는 매수다. 그리고 제가 이제 김정은이의 금강산 발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렸어요. 남측과 협의하에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좀 풀리면은 남측하고 협의해서 대대적인 금강산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다. 대대적인 금강산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때문에 김정은의 말은 남쪽과 협의해서 이제 좀 풀리면 대대적으로 금강산 개발하자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철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중에 이제 가건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철거하고 다시 짓자 이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북한도 주체가 되어서 멋지게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다라고 해석이 되고 그래서 또 이제 또 미국을 향한 또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오늘 또 어제 좀 저거 했지만 오늘 또 김계관이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도 오늘은 또 이제 남북주가 이제 거의 마무리됐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다. 그래서 김계관 이제 그 북한 외교가의 고문인 외교부 고문이죠.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했다.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 보고 싶다. 의지 있으면 길 열릴 것이다. 간절하게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간절하게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남북경협조 투자 심리에 큰 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길 바라겠고요. 원래 목요일, 금요일은 남북주가 강하다 하는 거죠. 목요일과 금요일.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 남북주 급등의 시간. 자, 오늘도 한번 크게 잘 되는 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 급락했던 금강산 관련주, 아난티라든가 현대엘리 같은 거, 오늘, 그런 것도 오늘 좀 급반등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